조금 불편하시겠지만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행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설명회 사회를 진행할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부위원장 오봉근입니다. 저는 현 25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네이버 카페의 운영자이고 이름은 희망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설명회의 취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국회에서 시작하고 정부 및 지방자치에서 주도하는 선도지구 지정에 대한 이해, 또한 필요성을 입주민께 널리 알리고 앞으로 진행되는 재건축 준비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소유주분들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의 당부를 드리고자 함께한 자리입니다. 다만 오늘 설명회에서는 재건축 관련 사전 수익성 예측 또는 미래 설계 부분은 거론되지 못한다는 점 부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본 행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아파트의 재건축 관련한 SNS 소통의 현황과 그동안의 집행부가 걸어온 과정을 간략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부터 시작한 재건축 준비의 소통 매개체입니다. 네이버 카페 2곳, 카카오 단톡 2곳. 이는 입주민 등과 소유주로 각각 구분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네이버 카페의 현 가입자는 1,700명에 육박하고 입주민 간 소통이 매우 활발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건축 관련 집행부가 걸어온 발자취입니다. 지금 처음 우리가 모여서 모임을 갖고 하고 계신 분들 중에 여기에 자리를 다 같이 하고 계십니다. 초대 모임은 2021년 만들어졌고 헌신과 노력으로 오늘의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가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지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개회사, 내빈 소개 등 다음 순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식순에 의하여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회 최희동 위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해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하나인차 재건축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30동 소유주 최희동입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 이 자리에 발걸음을 내주신 한양이차 회장님과 동대표님들과 한양이차 소유자분들 그리고 이 장소에 장소를 내어주신 예수마을교회 목사님과 관계자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건축 자재값과 인건비가 오르고 아파트 시세가 하락을 했는데 무슨 재건축이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려울 때 준비를 해야 경기가 좋아지면 잘 될 수 있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져야 합니다. 또한 이번에 연수구 관내에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층 5층 아파트에서 아침 식사를 하는데 순식간에 천장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천만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벽돌과 벽돌 사이에 들어가는 시멘트와 석회, 모래에 물이 섞여서 모르타르가 시공 당시 적게 투입되었고 외벽의 틈새로 물이 들어오면서 결국 비내력 벽이 쓰러져 천장이 무너진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집이란 언제나 들어오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도리어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한양이차 아파트 또한 30년 재건축을 위한 연한이 다가오고 노후화된 아파트이며 이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선두지구가 선정되어 재건축이 빠르고 확실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오늘 안 박사님 설명을 들어보시고 궁금하신 부분은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선두지구를 위한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5월 초에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 설명을 듣고 다음 모임 때는 구체적인 실행 방법과 재건축을 위한 마스터 플랜 수립을 통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재건축을 위하여 한양2차 주민들이 하나 되어 모임을 갖고 의견을 나누는 이 시간이 한양2차 주민들이 있어서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박수 한번 해. 네.
이렇게 모인 적이 없었죠. 네. 현재 우리들의 목표는 선두주가 아파트에 선정되어 혜택을 누리면서 세련되고 멋진 연수구 온도심 랜드마크가 되는 아파트로 우뚝 서는 것입니다. 박수 나와야 돼요. 네. 아무쪼록 한양이차 소유주분들의 자산을 지키고 희망 있는 미래의 새로운 아파트를 선물로 드린 일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이제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합니다. 늘 옆에서 아낌없는 조언과 응원을 해주시고 오늘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며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내빈 소개 및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네 분들 소개하고 축하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석해 분들을 위해서 이분들께서는 연수구 온도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GTS 수인정차 선두지구를 위해서 앞장서신 분들이십니다. 한양 2차를 위해서 오셨으니 여러분들께서 서서 인사를 해주시면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박찬대 의원님 총선 후보님 오셨습니다. 네. 나중에 인사 소개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또 그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 국민의힘 정승현 당협위원 총선 후보님 오셨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연수구 제3선거구 유승문 시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연수구의 기획복지위원장이신 박준수 구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현주 구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연수구의 운영위원장 맡고 계시는 한성민 구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보영 구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한양이차 또 이주민 대표 고치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연하인 대표시며 청학도 주민자치위원장이신 송상아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치동 박세환 자치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김한태 시대아파트 재건축 추진주민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치동 기호일보 선임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 중에 우리가 다 인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두 분만 특별히 이번에 총선 후보로 나오신 첫 번째로 민주당 박찬대 총선 후보님 나오셔서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크게 한 박수로 한번. 네. 마이크를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 양이 사용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두 분께서 우리 연수구 온도심의 소중한 자산, 소중한 분이신데 이분들께서 우리 한양이차 크게 밀어주실 거 믿고 우리 감사함을 박수로 한번 해. 네.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봉원 부의원님 계속해서 순서를 이끌어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도지구 이해와 필요성에 대하여 안경식 박사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안경식 박사님은 컨설팅 전문가로서 과거 분당, 중동, 일산, 연수지구의 설계를 참여하셨으며 각계 시공 감독관을 지내셨습니다. 현재는 산업부와 중기부에서 정책 자문위원과 비즈니스 지원단 전문위원으로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성장 전략을 자문하고 계십니다. 안경식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안경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좀 작년부터 노후계획도시 정비법 통과되기 전부터 저희 이제 원도심에 이런 기회가 온다고 생각해서 설명회를 하다가 우리 고참원 회장님도 만나 뵙고 또 우리 최희동 준비위원장님 계속하면서 전화상으로 뭐 만나서 몇 번째 자문한 인연으로 우리 한양 2차 고문으로 요청해 주셔가지고 오늘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최희동 준비위원장님 말씀했지만 이제 30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법령상에 나타나 있는 거하고 또 우리가
현재 하고 그다음에 일정 계획을 준비해서 어차피 선도도 지구가 제일 먼저 재건축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준비하셔가지고 아마 다른 아파트하고도 이제 뭐 경쟁이 조금 있겠지만 선도 지구 준비가 빨리 하셨기 때문에 예, 제일 먼저 됐으면 저도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럼 설명회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입법 발의한 것은 이제 작년 2월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부 원안 및 의회에서 수정안을 통해 가지고 국회를 통과한 것이 12월 8일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포가 된 것은 12월 26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법안에 따라서 후속 조치로 시행령에 조금 상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 시행령 입법 예고가 2월 1일자로 했고 이제 이 법이 시행 규칙까지 다 마련해서 시행하는 날짜가 4월 27일입니다. 4월 27일 날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지금 다음 달이죠. 네, 다음 달부터 시행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신문 방송에서 많이 나오는 것은 일기 신도시라고 해가지고 5개 신도시 위주로 많이 하는데 거기에 이제 국토부와 토지공사가 준비를 많이 했고요. 우리는 이제 그 시행령에도 나와 있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 원래 해가지고 이제 올라가게 돼 있는데 여기 우리는 광역시이기 때문에 인천광역시에서 광역시에도 이제 건설 분야가 3개 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정비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도시균형국이라고 하는 부서에서 이것을 이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적용 대상 지역은 지금 법상으로는 이제 100만 평방미터.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 평방미터 미터법이 익숙하지 않으면요 약 30만 평 이상 이렇게 돼서 인천에 5군데가 지금 확정은 안 됐지만 국토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120여 군데가 이번에 이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기간은 좀 한 15년에서 20년 걸리겠지만 쭉 특별법에 의해서 그동안의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서울시 통계에 16.7개월이 걸렸어요. 이 특별법은 정부가 입법 취지가 뭐냐면 계획적이고 아주 계획적으로 그다음에 아주 정교하게 이렇게 진행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재건축을 도와주는 그런 특별법을 만드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조성 후 20년 이상이죠. 20년 이상이라서 우리가 지금 30년 다 됐잖아요. 그래서 또 그게 충족하고 그다음에 연접, 인접 이렇게 해서 2개 이상 이렇게 택지를 합해서 100만 평방미터가 되면 또 인정해 주겠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게 100만 평방미터 훨씬 넘어서 614만 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원도심 포함해서 20% 정도 확장 기능이 있어요. 확장 기능. 그렇게 해서 이제 아직 시행령이 확정이 안 돼서 저희가 인천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시행령 7조에 보면 사망에 보면 우리 사망을 이제 추가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시도지사가 지역의 실정을 잘 알잖아요. 국토부의 시행령에는 그냥 20%를 추가할 수 있다. 연접, 인접 그렇게 했는데 우리 또 현실적으로 옥년동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확대할 그런 분야가 있어서 인천시하고 협의해서 지금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시행령. 그래서 지금 4월 한 중순경쯤 이제 국무회에서 통과될 예정인데요. 지금 그 올린 거는 이제 시도지사가 여기가 잘 아니까 내용을 잘 아니까 특별히 우리 광역시가 뭐 연수구뿐만 아니라 부평구 뭐 이렇게 남동구 그런 지역을 잘 알게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한테 위임해 달라. 그래서 우리 인천광역시장이 위임을 받아가지고 저기 확대하거나 뭐 줄이거나 뭐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올렸는데 결과는 이제 뭐 긍정적으로 국토부에서는 얘기하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렸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부터 이제 시행이 되죠. 시행이 되는데 올해가 이제 마침 국토부 장관이 10년마다
우리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요. 계획을 세우고 또 5년마다 재검토하는 연도예요. 저희가 2024년도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정비 기본 계획이 이제 시도지사가 승인을 해서 국토부에 이제 확정을 받는 거죠. 그다음에 원도심 기본 계획 재검토 수정하는 해고 그래서 인천시가 이제 20일 날 정식으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인천시 기본 계획을 확정을 올해 이제 4월 말부터 해서 내년 25년도 10월 달까지 여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건데 길게 해서 최종 이제 기본 계획을 확정하겠다. 요건 발표했어요. 발표했고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특별정비 지역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그 시행령이 나와 있는 건 우리가 이제 통합으로 정비를 하고 정부가 하는 겁니다. 지방 정부가 그다음에 복합 고밀도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런 지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원도심 같은데 이제 손을 거의 안 대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대로 재건축이 들어갈 확률이 높은 데죠. 그다음에 주거단지 정비형은 이제 주거 25m 이상의 이제 토지 구역이 떨어져 있는 것을 정비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중심지구 정비형이라고 해서 역세권입니다. 지금 우리가 6개의 그 역을 갖고 있죠. 6개인가 승합역까지 해서 그다음에 이제 한 개 역이 추가될 거를 우리 원도심 주민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는 거죠. GTX 이제 B노선하고 우리 수인선하고 크로스되는 지점에 역을 지금 희망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아직 확정 발표는 안 됐지만 이제 진행 중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기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보면 거기가 여기 생기면서 이제 다시 중심 상업지역 이렇게 용도가 변경이 되면 아 여기 생기는구나 인천시에서 이렇게 계획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이주 대책 지원형이라고 이제 새로운 이주 대책을 지금 5개 신도시는 국토부 장관이 이주 대책 단지를 거의 알아보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많이 했죠. 그래서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것은 거의 5개 신도시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토지공사가 그 관련 정보를 많이 갖고 있어서 우리 시행령에 보면 이제 주 사업 시행자가 토지공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여건상 나머지 120개 중에서 5개 신도시 빼고 나면 저희들은 그 지자체 위주로 이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천광역시에서 이제 특별정비지역을 국토부에다가 올려서 특별정비지역을 이제 구성하게 돼 있어요. 특별정비지역은 우리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인천광역시에서 이제 정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 정비법이기 때문에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고 하는 겁니다. 또 다음에 제가 또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특별정비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뭐 어떤 혜택을 주냐 하면 지금 부담금 감면 그렇게 해서 개발 부담금이 있고 그다음 시설이라든가 교통 부담금이 또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정부가 이제 인프라 조성을 해주니까 우리가 이제 감면 조치를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별법에 의해서 인허가를 계속 받았는데 특별정비 지역에 대해서는 통합 심의로 해서 한 번에 이제 심의가 끝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뭐 건축 규제 완화라든가 거기에 보면 이제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이라든가 이런 걸 한 단계씩 이렇게 상향하는 이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 지도는 그대로인데 이걸 다 고쳐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주거 몇 종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한 단계씩 다 고칩니다. 그래서 시간을 길게 잡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안전진단을 완화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공공성이 있거나 이런 것을 하면 면제해주고 또 나머지는 완화시킨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2025년도 이제 확정되기 전까지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특별정비 지역을 확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일 관심 있는 게 이제 선도지구예요.
그러니까 선도지구는 이제 제일 먼저 우리 여기 원도심에서 제일 먼저 아까 랜드마크로 우리가 송도보다도 더 멋있는 집을 먼저 짓는 거기에 이제 선도지구죠. 그래서 하여튼 지금 현재는 법령에는 한 개 이상, 한 개 단위 지역마다 한 개 이상만 하게 돼 있어요. 한 개 이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인천시에 이제 건의해서 요거는 이제 그 이주 단지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주 단지를 많이 확보하면 두 개 단지, 세 개 단지 이렇게 했고 우리 여기도 지금 옆에 뭐 현대 1차라든가 또 옆에 대동인가요? 대동 아주 이런 저기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같이 통합 개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주 단지가 많이 확보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주민님들도 이제 계속 저희나 아니면 뭐 인천광역시에 건의해서 우리 부지가 다행히 제가 막 다 뒤져봤는데 있었어요. 여기 송도 유원지 앞에 부영부지라고 그 부지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테마파크 부지고 하나는 이제 도시가 들어갈 수 있는 부지고 그래서 인천시에서 어떤 다른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이제 이주 단지 한 2,000호 정도 거기 부영이라는 회사는 아마 건설회사도 갖고 있지만 원래 임대주택 사업자예요. 원래 그 부영이 알려진 게 그래서 자기네 본연의 업무에 자기네 땅이 있으니까 인천시하고 잘 협의가 되면 빨리 우리가 이주 단지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런 거 그건 뭐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주민 의견이 또 집약이 돼 가지고 인천시에 반영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선도지구가 이제 가장 먼저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선순위가 있는데 참여도예요. 참여도가 이제 예시로는 75% 이상 우리 소유주님이죠. 소유주님들이 이렇게 조합을 결성하고 이제 아직까지 양식이 선도지구는 안 나왔는데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나오면 시행규칙에 나오면 그 양식으로 받아가지고 추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주민 참여가 높은 데가 선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노후도나 주민 불편 사항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선도지구는 우리가 뭐 먼저 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이 특별법이 통과되기 전에 추진했던 지역이 저 연수동에 하나, 그다음에 저 선악동에 하나 있어요. 그때 저기 뭐 도시정비법 외에는 67% 정도 동의를 받아서 그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안전진단부터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한 군데는 안전진단에서 탈락했고 한 군데는 예비 안전진단 통과가 됐어요. 이제 추가를 추진하다가 지금 특별법이 통과되는 바람에 다시 해요. 그래서 거기는 이미 한 66%, 67%를 받았다고 봐야죠. 양식만 바꾸면 되죠. 그런 지역이 있다고 여러분들 아시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빨리 하는 것 같지만 또 경쟁자도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가 뭐냐면 도시 기능 향상이라고 해서 서로 공공시설이라든가 자족 용도 이런 것을 많이 기여하는 쪽에다가 이제 선도지구 지정하는데 우선권을 준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옆에 단지랑 통합하는 것도 생각해보고 이런 걸 하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세 번째 기능이죠. 그래서 이제 다 허물어지는 데는 우선으로 하겠지만 세 번째는 공공시설이라든가 여기 우리 단지 옆으로 이렇게 학교도 있고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그 학교의 어떤 영향이라든가 우리가 재건축하면서 거기 뭐 도와주는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세 번째 우리가 항목에 우리가 우선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상세한 거는 이제 인천시에서 공고가 나와요. 선도지구 공고가 나올 때 있고요. 양식이라든가 언제까지 접수를 해서 그때까지 이제 이런 충족 요건을 만들어 가지고 하면 이제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확정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확정이 돼서 선발이 되면 저기 우리가 선도지구로 이제 제일 먼저 짓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선도지구가 되면 뭐가 좋으냐 여기 있죠. 그래서 제일 빨리 한다는 거 의미 말고도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특별정비 지역에 준하는 혜택을 준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 부담금에 대해서 조금 감면해주고, 그다음에 개발 펀드라고 있어요. 우리가 착공을 하려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돈 안 내고 사실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거를 감정평가해서 얼마, 그다음에 우리가 들어갈 이제 조합원 아파트 가격이 나와요. 그럼 그 차이가 추가 분담금이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서류상으로 많이 이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서류상으로는 이렇게 했지만 실제 현금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현대건설 보고 지어달라, 뭐 여기 포스코 건설 보고 지어달라고 이제 건설사를 선정했는데 착공 비용이 필요해요. 그런 게 이제 펀드고요. 우리가 이제 추가 분담금 중에서 다른 이제 세이브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이제 인천시 같으면 이제 인천시의 뭐 시공고인 신한은행하고 협약을 맺어줘가지고 우리가 이 담보는 이제 지금 현재 현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부시잖아요, 그죠? 부시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치담보라고 하는 건데, 시가 보증을 서서 이게 싼 이자로 해서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 입법 취지에 보면 정부가 이걸 계획적으로 아주 신속하게 이제 처리한다고 하지만 기간은 길죠. 그 입법 취지에 보면 선투자,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 지역 주민들의 그 저기 뭐야 아까 저 자금 부담 뭐 이런 거를 없애고, 그래서 선투자를 하고 후정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일반 분양 다 해서 우리가 초과이익 환수금이라고 하는 돈을 받을 때 그때 정산을 하겠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래서 추가 분담금, 우리 특히 우리 선배님들, 우리 돈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어차피 지금 건축 가격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3억에서 4억, 5억 정도 평가를 받겠죠. 근데 이제 새로 짓는 집은 조합원 아파트라고 해도 한 7억 정도, 요새 건축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 정도는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일반 분양은 한 9억 정도.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7억에 사서 그 2억 정도는 돈을 벌지만 나머지 차익에 대해서는 추가 분담금을 약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건 이제 세이브하는 거는 우리 저기 뭐야 준비위원장님들하고 이제 계속 해서 그걸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통합심의라든가 용적률, 건폐율 같은 거, 그리고 여기가 이제 5층이죠. 네. 그래서 우리 용적률이 낮아서 이제 우리 한 단계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인천광역시에서 이제 조례 개정을 하겠지만 이제 기준율이라는 게 나와요. 기준율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최대 질 수 있는 게 뭐 분당 같은데 이런 데는 뭐 60층 얘기까지 나왔어요. 60층.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 그렇게 지면 도로도 부족하고 상하수도 뭐 모든 걸 다 파헤쳐야 돼요. 그래서 공공기율이라는 게 이제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건축 규제 완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관련 다른 법에 있는 것도 붙이고, 그다음에 우리 시행령 31조에 건축물 종류의 제한, 그래서 한 단계씩 상향시킨다. 그다음에 국토계획법에서 이제 조례에도 불구하고 상한 70%, 그다음에 용적률 제한은 이제 상한 150%. 지금 우리가 용적률이 있는데 거기에 150%를 올려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건물이 높게 올라가면 이렇게 건물과 건물 사이에 띄워야 돼. 그걸 이제 인동간격이라고 하는데, 기존에는 높이가 만약에 15m다. 그럼 15m를 띄워야 돼요. 그런데 이걸 개정해서 높이를 0.5H니까 건물 높이가 막 30층이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한 60m 정도이겠죠. 그럼 60m에 0.5니까 한 30m만 띄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완화가 됐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 인천광역시의 조례가 개정이 돼서 반영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이제 인천광역시가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전진단 면제라든가 완화라든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거의 얘기가 지금 20년 이상 약간 노후도가 지금 아까 무너진 데도 있고, 그렇게 해서 거의 이제 면제 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별정비 지역은 이제 공공기여로 이제 면제하고요.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아까 제가 일기 신도시 얘기했죠. 법령어로 딱 보면 토지공사가 나와요. 토지공사가.
그래서 5개 신도시는 1기 신도시죠. 거기는 이제 토지공사가 주관해서 사업 시행자 및 총괄 관리한다. 진도가 지금 엄청 나갔어요. 그래서 이주단지가 확보되면 이주단지가 지금 지어져 있는 거면 바로 그냥 선도지구 발표하자마자 이사를 갈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를 할지 아니면 새로 질지 지면은 얼마 걸리죠? 아무리 빨리 지어도 내 부지에다가 지어도 2년은 걸립니다. 2년. 그래서 지금 여기 연수지구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시형 아파트가 있어요. 인천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시형 임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헐고 다시 높게 지으면 우리가 이제 이주 단지 할 수 있는 아파트 호수가 또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인천시 인천도시공사가 해도 2년이 걸리겠죠. 2년. 그래서 우리가 선도지가 선발됐도 재건축 하려면 2년 이제 이사 준비하려면 한 2년 이상은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행자가 LH로 돼 있고 그다음에 그 항 쭉 내려가면 지방공사 이렇게 지방공사라는 얘기 나와요. 인천광역시는 이제 우리 여기 말고도 이제 4군데가 더 있는데 인천도시공사 명칭이 그 도시공사가 지정이 될 확률이 있고 도시공사가 이제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뭐 감당을 못한다. 2주 단지까지는 감당을 해야 되겠고 나머지 이제 개별 재건축에 대해서는 일반 사업자한테 또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비 총괄 관리는 하여튼 사업 시행자는 이제 인천광역시하고 인천도시공사가 조정을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그다음에 이제 공공기업 비율이라고 아까 제가 우리 법상으로는 뭐 50층도 지을 수 있고 지금 해요. 그럼 우리가 일반 분양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다 부자 되죠. 예. 추가 분담금은 있어가지고 하지만 일반 분양에서 하는 데는데 이제 요거를 아까 선투자 해줘가지고 이제 짓게는 다 했지만 나중에 정산하는 절차가 있고 또 법으로 공공기업 비율을 정해놨어요. 그걸 한번 보시면 이제 구간을 처음에 이제 입법 예고했을 때는 하나로 이제 처리가 되는 건데 시행령이 나와서 자세히 보니까 2개 구간으로 나눠가지고 공공기여를 좀 해다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여를 하게 되면 연면적으로 계산해가지고 우리가 용적률이니까 연면적으로 계산해서 그걸 돈으로 환산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 가구당 공공기여를 했으니까 정부가 보상을 하는 거죠. 현금 빡 해가 주는 게 아니고요. 이제 아까 초과 부담금에서 세이브 시켜주는 그런 형태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1구간은 이제 10%에서 40%를 우리가 조금 세이브 낮게 짓는 거예요. 낮게 짓고 그다음에 2구간은 이제 40%에서 70%까지 낮게 기여를 하는 거죠. 공공 기여를 해서 공공 인프라를 덜 만들어도 되도록 그걸 이제 우리가 기여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이제 보상을 받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조례 개정으로 해가지고 기준율이 나와야 돼요. 기준율이 좀 바뀌겠죠. 기준율이 나오면 이제 하면 여기 보면 이제 1구간, 2구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1구간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현재 우리 용적률이 한 100%, 103% 그러니까 그냥 100% 한번 잡봅시다. 계산하기 이제 100%예요. 그런데 이제 기준율이 여기는 이제 250% 정도 뭐 이해를 가정해서 아직 인천시에서 확정을 안 시켰으니까 250%다. 그러면 이제 100% 250%에서 100%를 빼요. 그리고 인천시에서 권장이지만 하여튼 한 20% 정도를 기여해라. 아니면 30%를 기여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이제 곱해요. 곱해서 용적률을 낮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물 높이가 조금 내려갑니다. 그렇게 하고 이 구간은 아까 얘기한 대로 150%를 또 더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150%준 거에서 또 아까 기준율을 빼가지고 차액에다가 인천시가 또 한 50%를 기여해라. 그렇게 이제 조례에 나오면 그만큼 또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합산해가지고 낮췄기 때문에 연면적으로 계산해서 우리 가구 소유주죠. 소유주에다가 계산을 해서 통보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추가 분담금 한 많이 한 세이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한 1억에서 한 1억 5천
많이 나오면 그 정도는 이제 우리 부담으로 남아가지고 한데 현금을 내냐? 현금을 아까 정부가 이제 그 지자체 그 시공고를 이용해가지고 지원해가지고 융자도 지원합니다. 그래서 그 1구간, 2구간이라는 것은 이제 기준율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현재 용적률에서 빼고 그래서 그 몇 프로까지는 우리가 기여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다 지었어요. 다 짓고 일반 분양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같은 데가 왜 용적률 물어보냐 하면 앞으로 이제 한 350%뭐 그 정도 에서 뭐 300% 사이에 짓는 거죠. 그럼 이제 30층, 40층을 짓게 되면 지금 옆에 약간 20층짜리 고층으로 지어진 옛날에는 고층이었는데 지금 고층도 아니죠. 그런 이제 단지가 있는데 거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일반 분양이 많다. 일반 분양이 많다는 얘기는 우리한테 그 초과이익 환수액이 많이 들어온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 보유 기간에 따라서 이제 세금이 이제 부여가 되는데 70% 정도 20년 이상 사신 분들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 16년? 13년입니다. 23년. 그러면은 뭐 100%다 70%까지 경감받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할게요. 약간 이제 그 매년 이자율이라는 걸 이제 그 국토부에서 고시하는데 요거는 또 법이 조금 다른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줄임말로 많이 쓰는데 정식 명칭은 이제 초과이익,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재초안법이라고 이렇게 줄여서 말씀하는데요. 기존에는 어떻게 되냐면 3천만 원까지만 기본 공제가 됐어요. 기존에는. 그래서 이제 조금 넘겨주실래요? 네.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3천만 원까지 이제 이익이 만약에 4억이 났다. 4억이 났는데 3천만 원까지 기본 공제를 해줬는데 여기 이제 개정을 해서 8천만 원까지. 8천만 원까지는 서로 이제 정부하고 똑같이 세금 안 내고 8천만 원 일단 우선 배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서부터 5천만 원 이익이 늘어날 때마다 10%씩 그 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정부에다가 이제 세금으로 내야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첫 구간이 1억 3천이 되겠죠. 1억 3천, 그리고 1억 8천, 2억 3천, 그다음에 2억 8천. 이렇게 그러면 그거 2억 8천이 이제 초과가 되면 그 뒤로부터는 그냥 50%예요. 50%.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4억의 우리 한수금이 우리가 받을 예정인데 거기에서 아까 8천만 원 빼고 그러면 얼마가 남죠? 3억 2천 있죠. 그래서 2억 8천을 초과하니까 그 뒤로부터는 이제 세금을 50%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이제 장기 주택 보유자 그 대신에 이제 여러 가구 갖고 있는 사람은 안 되고 1가구 1주택으로 이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유 기간을 이제 10년 이상을 세 단계로 나눴어요. 그래서 아까 20년 이상은 70%를 또 공제해줘요. 그래서 아까 그 돈 내는 거에 절반에서 내는 거에서 또 70%를 또 공제받아요. 그럼 이제 몇 천만 원 정도만 세금으로. 아까 정부가 선투자했다고 그랬죠. 선투자. 선투자해서 인프라도 다 만들고 정비도 다 하고 했기 때문에 이 돈을 이제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후정산, 지금 이제 정산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렇게 해서 20년 이상은 이제 70%를 우리가 공제받을 수 있고 15년 이상은 60%, 10년 이상은 50%. 그러니까 50에 50이니까 25%를 세금 내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뒤로부터는 이제 9년, 8년, 7년, 6년. 그러면 6년 이제 5년밖에 내가 안 됐다. 내가 여기 우리 부위원장님이 여기 빨리 이사 와라. 여기 집값 올라가. 그러게 제가 계산기를 또 두드려 봤잖아요. 여기 또 아는 친구도 있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저 같은 경우 지금 이사 오면 이제 1년이나 2년 정도 보유하게 되겠죠. 예. 그러면 저는 아까 8천만 원 공제 받고 쭉 구간별로 이렇게 해서 2억 8천 넘어가면 50% 세금을 냅니다. 그래도 이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돼요. 그랬기 때문에 서울의 북부인들은 그 계산이 딱 끝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마 좀 보면 집값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고 또 저쪽에
뭐 시대나 뭐 저쪽에 많이 오른다고 얘기는 있는데 아직까지 큰 거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다 돈 버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분양받아 가지고 돈 버는 방법이 있고 시가하고 우리가 조합원은 싸게 받았으니까 거기서 이제 돈 버는 방법이 하나 있고 초과이익 한수로 해가지고 우리가 또 돈 버는 방법이 있죠. 그까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가장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단지만 보고 이렇게 하면 이제 그런데 어서 선거 처리돼 가지고 우리 후보님들이 다 경청하고 계신데 이주 대책의 준비가 중요해요. 이주 대책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큰 이제 뭐 흙더미가 있어요. 그러면 10톤짜로 10톤짜로 날르면 100번을 날려야 돼. 근데 20톤짜리로 날르면 50번으로 줄겠죠. 30톤짜리, 50톤짜리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가 이주 단지를 많이 확보하고 있으면 재건축 선도지구도 두 군데, 세 군데 막 이렇게 확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선도지구가 끝나면 우리가 자동으로 일반 분양으로 다 분양하면 됐겠지만 또 그중에 10%에서 20%를 인천시가 임대 한 3년짜리 임대로 합시다. 그럼 빌려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같은 지역 구민인데 여기 잠깐 2년 반에서 3년 동안 이사 왔다가 내 집 지어지면 가는 거죠. 순환형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한 3,000세대 이상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이제 선도지구라든가 1차 이렇게 해가지고 남는 아파트를 우리가 이주 단지를 만들면 우리가 15년 안에 잘하면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10톤짜리로 계속 날리는 것처럼 1,000호를 확보했다 만약에 그러면 20년도 넘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이주 대책이 이제 준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천 우리 인근에 미분양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이제 아까 시형 임대 아파트 또 새로운 부지, 신규 부지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이주 대책 모든 공사는요. 제가 이제 30년 전에는 엔지니어였는데 모든 공사는 공사를 짧게 해야 돼요. 공기가 짧아요. 길면 공사비 올라가고 하여튼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2년 반 만에 이사 갔다가 딱 와야 돼요. 그렇게 하면 정부도 좋고 시행자도 좋고 우리 주민들도 좋고 조합원들도 좋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를 딱 하려면 준비를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주 대책을 여러분들이 내 집이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주 대책도 힘을 모아가지고 인천시 빨리 건의해서 준비하는 걸로. 그다음에 좀 이제 또 그리고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좀 관심 많은 거 이게 이제 우리 GTX B 노선인데요. 지금 이제 3월 7일 날 이제 착공식을 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인천시하고 협의해가지고 지금 대우 컨소시엄하고 이제 신설역이라는 게 돈이 들어간 거죠. 기존에 이미 다 확정돼 있는 공사비에서 이제 역을 만들려면 새로운 공사비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하고요. 그다음에 연접, 민접 뭐 그건 이제 여기하고 관련 없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질문에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 이제 한양 2차를 중심으로 해서 옆에 현대 1차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옆에 조그만 단지 2개가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 단독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큰데 현대 1차처럼 큰데하고 큰데 그리고 서로 용적률이 틀려요. 그래서 이해관계가 있겠는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우리가 보상을 받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지금 현재 감정평가를 해서 같은 단지에서도 동이 틀리면 몇십만 원씩 몇백만 원씩 차이도 날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되는데 그걸 이제 기본으로 감정평가 기존 가격을 인정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추가 분담금을 하는데 추가 분담금도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조합원이라고 해서 똑같이 뭐 우리 30몇 평까지 이렇게 쌓을 필요가 없고 20평대 우리 형편에 따라서 20평대 하나, 30평대 하나, 뭐 40평대 하나 이렇게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요즘은 이제 인공지능이 있어요. 인천도시공사도 이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이제 기존에 우리 사업자들이 뭐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인공지능을 이용하면요 그냥 뭐 3시간 만에 이 A 타입도 해보고 B 타입도 해보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확정이 돼야지 그걸 인천도시공사 보고 해달라고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이제 그 짓는 거 뭐 모델 그 하우스 같은 거 이런 거 가질 필요 없고 다 동영상으로 다 볼 수가 있어요. 체험도 할 수 있고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 단계가 오면 이제 해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게 2개 단지를 합하면 좋은지, 그다음에 이제 현대하고 하면 어떤지 이런 것도 시뮬레이션해서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어요. 예. 큰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브랜드예요, 브랜드. 그래서 이번에 뭐 금단에서 자이하고 이제 토지공사죠. 토지공사가 발주했는 것에서 지하 주차장 철근을 빠뜨려 먹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망신당하고 예. 현대산업개발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다 자기는 엄청 손해거든요. 예. 그래서 그 기초를 잘못하고 뭐 감리를 했느니 안 했느니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데 사실 이제 이것도 지금 우리가 막 지금 뭐 몇 개 브랜드가 우리랑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는 여러 개를 넣고 비교 분석을 해야 돼요. 우리 조합 운영진에서는 비교 분석을 해서 가장 합당한 걸 하고 그다음에 우리 조합원 형편에 따라서 평수 정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넓은 평수라든가 좋은 아파트를 내가 선정했다 이러면 추가 분담금이 조금 더 나오겠죠. 예. 그런 거 감안하시고 거의 아까 얘기한 대로 정부가 이제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큰 부담을 안 준다. 그리고 이주 비용, 아까 집도 마련해 주지만 이사 안 가고 몇 집이 남아 있다. 그러면 부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사 비용까지. 그러면 나는 지금 전세 줬는데 이런 분도 계시잖아요. 예. 소유주가 송도 사시면서 여기 전세 줬어요. 그래도 전세 비용, 이사 비용까지도 다 지원을 해줘요. 그렇게 해야 이게 일시적으로 한 달 안에 이사가 딱 끝나죠. 그렇게 계획적으로 하는 게 이제 특별법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여기 제가 뭐 사진으로 하나 넣었는데 이 옥상을 잘 보면요, 예. H자 같은 게 이런 게 그려져 있어요. 헬리콥터가 내리는 건 아니고 지금 UAM이라고 이제 유빈 에어 모빌리티라고 해가지고요. 요새 방송 많이 나오죠. 예. 드론 택시. 한 4명 정도 탈 수 있는 드론이 지금 날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시운전 중이고 안전 검사도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저 정서진 운하 있죠. 거기서 서울까지 이제 하면서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곧 우리가 이제 아파트 짓게 되면 옥상에 이제 드론 택시 정거장이 있는 거죠. 예. 그거 송도에 있나요? 예, 뭐큰 무게는 아니지만 그게 반영이 돼가지고 우리가 건축물을 지었을 때 우리는 이제 급하면 서울에 10분 만에도 날아갈 수 있고요. 뭐 수원에 볼일 보러 갈 때 아무리 열차가 빨라도 10분 만에는 못 가거든요. 그래서 드론 택시니까 미리 예약해가지고 몇 동 몇 호 옥상으로 와라. 딱 하면 이제 타고 가는 거죠. 급할 때는 10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걸 이제 상상하시면서 우리 저 준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자료를 모아가지고 이제 할 거니까요. 하여튼 이 특별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다 바꿀 수 있는 법적인 마련은 다 돼 있다. 그리고 돈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되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뭐 질문? 예. 네. 지금 많은 이해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자리에 계신 분들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은 거수를 하시고 지명을 되시면은 동과 이름을 밝히시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뭐 잘했거나 아니면 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요. 질문이 없으신 거 보니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법도 아주 잘 만들어진 법이고 그동안에 이제 우리 도시정비법에서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걸리고 단계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 이 120군데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그 150군데 대단위 단지에 대해서는 이제 특별법에 의해서 신속하고 그다음에 아까 뭐 올려줄 수 있는 건 다 올려주고
그다음에 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세이브 시켜주고 이렇게 다 준비가 되고 있는데 이제 시기는 이제 각자 지자체 형편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서 조금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유, 안 박사님, 뭐 잘 이해하셨습니까? 아, 예. 이번 설명회가 끝난 게 아닙니다. 차후에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저희 준비위원회 그 카페나 톡에 잘 참조하시고 내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협조 요청 사항입니다. 앞으로 국가행정기관에서 계획되고 진행되는 방향에 따라 우리는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지속적인 소통으로 선도지구가 될 수 있도록 소유주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믿고 응원해 주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